오늘 제가 준비한 어젠다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빅데이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좀 필요하실 것 같아가지고요. 오라클이 바라보는 빅데이터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떤 빅데이터를 오라클이 어떻게 지원해 드릴까에 대한 전반적인 전략 부분을 크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 솔루션으로서 이제 빅데이터 어플라이언스라고 하는 방금 부사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결합되어 있는 제품이 가장 메인 제품이고요. 그 다음에 기존의 오라클이 제공해드리고 있는 엑사데이터 DB 머신인데요. 이 빅데이터 어플라이언스와 엑사데이터를 타이트하게 결합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서로 간에 유기적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연동을 시켜 놨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제품의 바로 빅데이터 커넥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DB에 저장하는 비즈니스 데이터와 그 다음에 빅데이터 부분이 양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부분을 가장 저희가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인기를 갖고 있는 NoSQL DB, 그 다음에 최근에 그 오픈소스에서 통계 패키지 R이 관심을 갖고 있죠. 그런 부분들을 DB에 흡수시킨 어드밴스 애널리틱 옵션, 이런 부분들이 저희 제품의 전반적인 구성인데 각각의 디테일을 설명드리고 이런 저희 솔루션이 어떠한 가치를 고객분들께 드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간단히 요약드리고 그다음에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 시중에 세상에는 다양한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는 이제 DB에 저장이 된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는 DB에 저장되지 않은 채 그냥 사용되다가 사라지는 그런 데이터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는데 저희가 데이터를 DB에 저장한다는 의미는 기본적으로 그 데이터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이제 비즈니스 데이터라고 말을 하죠. 하나하나가 중요한 데이터입니다. 제가 여기 열거하지는 않았지만 예를 들면 고객정보, 제가 어떤 하나의 회사를 운영하는데 고객정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CRM이나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고 고객정보가 정확해야지만 제가 효율적으로 비즈니스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정보, 그 다음에 생산업체라면 제품정보, 그 다음에 생산관리 계획, 통신회사라면 저희가 CDR이라고 하는 콜 디테일 레코드가 있죠. 제가 전화를 하면 누가 누구에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통화했다. 이런 것들이 가장 기본 정보고 제 한 달 동안의 모든 통화 내용을 묶어서 한 달에 한 번씩 과금을 하죠. 그래야지만 그 통신회사가 실제로 어떤 그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그 과금 정보, CDR과 과금 정보는 그 통신회사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정확한 값으로 안전하게 보관해야 될 가장 중요한 데이터가 됩니다. 그 다음에 금융권이라면 당연히 계좌정보, 그 다음에 대출 내역, 모든 자산 관련 정보들을 정확하고 안전하게, 정확한 값으로 가지고 있고 안전하게 저장을 해야 되죠.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는 이제 비즈니스 데이터라고 말하고요. 이제 그런 데이터들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해서 다수의 사용자가 접속하더라도 항상 정확한 값, 그 다음에 그 항상 백업이라든가 여러 메커니즘을 통해서 그 데이터가 안전하게 보관되는 걸 개런티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당한 비용에도 불구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입하셔서 그 안에 데이터를 저장하시는 겁니다. 이게 기존에 저희가 알고 있는 비즈니스 데이터가 되는 거고요. 빅데이터는 이제 그와는 조금 특성이 다릅니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저희가 빅데이터라고 말하는 데이터들은 그 하나하나가 중요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여기서의 기준은 비즈니스 관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제가 어느 홈페이지, 어느 웹사이트에 접속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누가 몇 시에 어떤 페이지를 봤다라고 하는 로그 정보가 실제 와스에 남거든요. 그 하나하나가 비즈니스에 중요하다고 여기면은 DB에 저장하면 되지만 실제로 누가 몇 시에 와서 내 페이지를 어디를 봤나라는 것들은 별로 중요하게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 그냥 로그 파일에 저장하고 나중에 오디팅 용도로 혹시 문제가 생기면 와서 보고하고 그 다음에 저장하지 않은 상태 나중에는 파일을 지워버렸다는 거죠. 이러한 형태.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또 어떤 자동차가 이동을 하는데 그 시간별로 어떤 GPS가 달려 있으면 뭐 1분마다 자기 위치 정보를 갖다가 이렇게 보냅니다. 신호를 발생시키죠. 그러면 그걸 저장할 수 있는데 어느 차가 어느 시간에 어디에 섰다는 게 상당히 중요한 정보라면 DB에 저장하시겠지만 그냥 참고 정보를 하고 있다가 활용하시고 나중에 문제 없었으면 버려버리면 대부분 파일에 저장했다가 지워버리셨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여기서 키포인트는 그 하나하나가 비즈니스로 중요한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그 하나하나가 별로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파일 저장했다가 뭐 때려서 문제 없으면 버리고 하는 이런 식으로 했는데 잘 보시면 예를 들면 제가 말씀드렸던 그 차의 위치 이동 정보를 보시면 그것들을
대량의 데이터를 모아놓으면 차의 궤적이 나오는데 그걸 잘 분석해 보니까 이상하게 A부터 B까지 갈 때는 1시간 걸렸는데 B에서 C까지 갈 때는 똑같은 건데 3시간이 걸리더라. 그러면 이상하다. 여기에는 뭐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병목이 있는 게 아닌가? 라고 뭔가 어떤 판단할 수 있는 근거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제가 홈페이지에서 접속했던 그런 정보들, 그 로그 정보들 다 분석해 보면 40대 남자들이 주로 어떤 페이지를 주로 보고 어떤 제품들에 관심을 갖더라, 이러한 성향을 파악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키포인트는 하나하나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러한 데이터를 대량으로 모아놓으면 그 안에서 의미 있는 어떤 패턴 정보, 경향성, 어떤 트렌드 이런 것들 찾을 수 있는 의미 있는 정보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데이터들을 그냥 쌓아놨다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잘 모아가지고 대량을 모아가지고 분석해서 비즈니스적으로 의미 있는 정보를 찾아내보자 하는 시도 때문에 이제 빅데이터가 관심을 가지게 된 거고요. 사실 그동안 필요성은 있었는데 이렇게 화두화되지 못했던 이유는 그걸 처리할 수 있는 기반 기술이 약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하둡이라고 하는 분산 처리 시스템, 그 다음에 R이라고 하는 오픈소스의 어떤 통계 분석 처리 시스템들이 이제 실제로 각광을 받고 안정화되면서 이제 그러한 기술들을 이용해서 그동안은 버려졌던, 비즈니스적으로 중요하지 않다는 이유로 그냥 잠시 보관했다 버려졌던 그런 데이터를 다 모아서 그 안에서 의미 있는 정보를 찾아내보자. 그래서 그 정보를 이용해서 실제 우리 비즈니스의 프로세스를 보다 효율화시켜보자 하는 취지에서 이제 빅데이터가 관심을 가지게 된 거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빅데이터는 일단 한 번에 다 모아야 되고요. 그냥 모아놨다고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비즈니스적으로 의미 있는 정보를 분석을 통해서 찾아내서 그 데이터를 다시 기존 DB에 저장해서 상호 연동 분석할 때 실제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분석된 정보는 다시 DB로 옮겨져야 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요 의미와 중요성을 간단히 보시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어떤 리테일 어떤 유통업에서 예전 같으면 뭐 콜센터를 통해서 고객의 어떤 목소리를 들으시고요. 그냥 그 상점에서 판매 현황 같은 걸 파악하고 실제 인터넷 웹페이지에서 매출이 얼마나 일어나는가 이런 것들을 봤는데 중요한 거는 다 과거 데이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DW를 구축하면 과거 5년치의 판매 현황 정보가 나오는데 그런 것들은 대부분 과거 5년간의 추세, 그러니까 저희가 백미러로 자동차를 보면 백미러로 뒤를 바라보는 그런 현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자동차를 정확하게 운전하기 위해서는 이제 앞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거죠. 즉 앞의 일을 예측하고 그 상황에 맞춰가지고 제가 빠르게 어댑티브하게 연동할 수 있는 그런 정보가 필요한데 그런 정보들을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 별로 의미 없다고 버렸던 정보들에서 찾아내가지고 어떤 경향성을 찾아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것을 촉발시킨 계기가 바로 소셜 네트워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트위터라든가 페이스북, 그다음 이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그 안에 보시면 이제 서로 막 이제 친구 관계를 맺고 이제 어떤 의견들을 나누시죠. 그 의견들을 다 모아서 잘 분석해 보면 어떤 특정 고객층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이런 정보들을 분석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유통업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게 고객이 원하는 상품을 미리 만들어서 시장에 내놓는 거거든요. 이러한 작업들을 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과거 데이터만 볼 것이 아니라 고객의 성향을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를 분석해서 성향을 미리 알아가지고 그거에 맞춰가지고 시장에 대응할 수 있다면 분명히 비즈니스적으로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고요. 실제로 맥킨지가 어떤 그런 조사를 해봤더니 유통업 같은 경우라면 이렇게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고객의 성향을 파악해서 사전에 대응할 수 있다면 기존보다 한 60% 정도의 어떤 운영 이익을 더 높일 수 있다라고 하는 보고서를 작년 중반에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통업 사례만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들은 모든 인더스트리에 다 그 공이 인더스트리 특성에 맞춰가지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제조업이라 그러면은 생산 프로세스, 그 볼보의 사례가 있는데요. 기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어떤 차를 만들면 항상 모든 차가 처음부터 완벽하진 않죠. 어느 정도의 시험 기간을 거쳐가지고 양산을 하다 보면 문제점이 발견되고 다시 수정하는데 과거에 5만 대를 만들어야 알 수 있었던 문제점을 이제는 1000대만 만들어도 1000대 안에서 어떤 데이터를 게더링해서 분석하면 그 내재되어져 있는 숨겨진 문제점을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어떤 데이터 기반의 분석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실제로 차들이 돌아다니면서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점만 가지고 대응했다면 이제는 자동차 내에 다양한 센서들이 있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센서들이 있는데 그 센서 데이터를 다 수집해가지고 미리 분석한다면 앞서 대비 5만 대를 만들기 전에 1000대만 만들어도 그 문제를 파악해서 생산 프로세스를 개선해서 4만 9천 대의 잠재적인 문제점이 있는 차를 만들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포인트는 이제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중요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것을 다 대량으로 엄청난 양을 모아놓으면 그 안에서 앞을 예측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분석 정보를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데이터. 그런 데이터가 예전에는 과거에는 그것을 저장하고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이 모자랐기 때문에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지만 이제 하둡이라고 하는 R이라고 하는 저장 분석 기술을 이용해서 활용해서 이제 실제 기업의 어떤 프로세스를 효율화시켜 보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빅데이터가 이제 어떤 관심을 갖게 되는 거고요. 이것이 가능하게 된 거는 이제 하둡 기반으로 실제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사례들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알고 계시는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현재 25 페타바이트의 데이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매일 하시는 페이스북 그런 모든 것들이 하루에 12테라가 생긴답니다. 그리고 현재 25 페타바이트. 25 페타바이트면 25,000 테라바이트입니다. 그리고 야후 같은 경우는 현재 12.5 테라의 데이터를 12.5 페타바이트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요.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하둡 기반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오픈 소스지만 하둡이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어떤 인정받는 어떤 기술로 됐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빅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것들을 빅데이터 관리를 할 수 있는 어떤 기술적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서 이제 분석을 해보자 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약적으로 말씀드리면 빅데이터는 기존의 어떤 DB에서 관리하던 비즈니스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DB에 저장하지 않던 개개인 하나하나가 중요하진 않지만 모아놓으면 의미를 어떤 분석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데이터까지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데이터를 관리해가지고 그 안에서 어떤 숨겨진 정보를 찾아내서 이를 실제 어떤 비즈니스 효율화에 활용함으로써 가치를 높이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분석 이런 작업을 통해 가지고 이제 어떤 경험이나 어떤 감인에 기반한 의사결정이 아니라 대량의 데이터를 분석한 분석 정보에 기반한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어떤 의사결정 체계를 가져가는 것까지가 이제 빅데이터가 실질적으로 비즈니스에 의미를 주는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의 솔루션을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하나하나가 중요한 고객 정보, 생산 정보 이런 것들은 데이터가 아무리 많아도 그 하나하나가 비즈니스적으로 중요하다 그러면 DB에 저장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정확한 값, 그 다음에 다양한 백업 메커니즘을 통해 가지고 성능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는 거죠. 기준은 그 하나하나가 정확한 값일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이고요. 근데 하나하나가 중요한 것 같진 않지만 모아놓으면 어디서 뭔가를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데이터들이라면 이제 DB에 저장하시지 않고 이제 하둡 기반에 그 다음에 그 NoSQL DB라고 하는 not only SQL이라고 하는 키 밸류 기반의 DB에다 저장하시고 이제 그래서 맵리듀스라고 하는 메커니즘 그 다음에 R이라고 하는 분석 툴을 이용해서 실제로 분석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분석되어진 데이터는 다시 기존의 그 DW에 다시 넣으셔가지고 기존의 DW에 있던 데이터와 함께 묶어가지고 상호 연관 분석을 하면 그 가치의 활용도를 극대화할 수 있겠다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나하나가 중요한 데이터는 DB, 하나하나가 중요하진 않지만 모아놓으면 의미가 있는 데이터들은 빅데이터로서 저장하시고 거기서 분석 정보를 뽑아내신 다음에 기존의 DW와 연동하는 이런 전체적인 체계를 갖추시면 이제 기업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비즈니스 데이터와 빅데이터를 함께 분석해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아키텍처를 갖췄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거다라는 걸 출시하기로 한 것입니다.